기억학교TV 보이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기억학교TV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진행을 맡은 하현정 사회복지사입니다. 지난번 라디오 사연들에 이어서 여러 기억학교에 다니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김종수 어르신의 편지입니다. 제목 인연. 인연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과의 인연이 시작 아닐런지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이 시작이겠지요. 그리고 마지와 그 아래 동생들의 시작이요. 친구들과 동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즐겁던 생활이 끝이 나면 졸업장을 들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나오게 되지요. 그 후 사회의 일원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1950년 6.25 전쟁이 터져 조용한 일요일 새벽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어 준비가 없던 대한민국은 큰 도탄에 빠져 대구 아래까지 밀려가는 수모를 당했지요. 그 국난을 겪고 나서 수십 년이 흐른 2020년 코로나라는 이름도 생소한 역병이 유행하여 기억학교 생활도 중단된 채 긴 시간 집에서만 지냈었지요. 오랜만에 정 선생님, 박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여는 찰나에 두 선생님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반가워서 왈칵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왜 이렇게 험난하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내가 사는 이곳, 우리 학교가 있는 이곳이 이 세상이 무섭게 변하면서 같이 변하는 것 같아 정말 슬픈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어 크게 웃어봅니다. 웃음은 자신의 희열이며 다른 이에게 마음의 행복이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선생님들 앞에서 함께하는 즐거운 배움과 즐거운 기억학교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나가지 못할 때 매일 학생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확인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날마다 나오는 긴급 뉴스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려집니다. 저는 요즘 매일 전철역까지 왕복 보행을 하며 운동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그리고 깻잎김치, 멸치볶음, 땅콩, 우엉조림 등 각종 반찬을 챙겨다 주시느라 얼마나 정신적 부담을 안고 계십니까? 밥 잘 먹고 아프지 않게 건강하시라는 그 갸륵한 선생님들의 고마움을 어찌 잊겠습니까? 하루속히 이 시국이 안정이 되어 기억학교에 열심히 나갈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코로나19가 있은 지 벌써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일 전화하여 안부를 묻고 식사를 거르지 말고 학교에서 보내준 숙제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숙제를 하면서 보냈는데 학교에서 같이 할 때는 몰랐던 어려움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특히 신문 스크랩은 몇 자 안 되는 낱말이지만 그리 쉬운 공부는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 생각이 많이 났었지요. 그래도 생각과 생각을 거듭하여 마침내 답을 써보았습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몸이나 마음까지도 지쳤지만 힘내라는 뜻으로 보내주신 삼계탕을 지난 복날에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안정된 그날이 오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고와 감사의 박수를 칠까 합니다. 이렇듯 힘든 시간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인연에 대한 생각을 풀어놓았습니다. 이만 글을 줄이며 다시 볼 날을 고대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원 기간 동안 기억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하시며 쓰셨던 글인 듯 합니다. 어르신의 일상의 가장 큰 부분이었던 기억학교 등원을 하시지 못하게 되어 쓸쓸해하셨던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19로 이부제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어르신을 뵙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많은 비난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그럼 다음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손충강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제목, 나에게 봄을 가져다 준 기억학교. 벌써 기억학교를 다닌 지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렸을 적에 동생들을 돌보느라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는데 기억학교에 오게 된 후 한글을 배워가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길거리를 다니며 간판의 한문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체조를 따라하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기억학교를 다니고서부터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즐거워 보인다며 기억학교가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집, 운동, TV 시청 말고는 할 일이 없었던 저의 삶에서 친구도 많이 생겼으며 매일매일이 즐거운 나날입니다. 기억학교를 오면 반찬을 만들어야 하는 걱정도 사라지고 아플 때는 약도 챙겨주며 형제간에도 이렇게 안 하는데 내 부모 모시듯 잘 챙겨주는 모습에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코로나19 예방으로 인해 기억학교가 휴교기간에 들어가 있었는데 활력도 떨어지고 집에서 너무나도 심심했습니다. 전체 인원의 50%만 나오다 보니 만날 수 없는 어르신들이 건강히 잘 지내는지 안부도 궁금하고 보고 싶기도 합니다. 기억학교가 더 많아져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에게도 봄을 가져온 기억학교이듯 우리 모두의 일상에도 따뜻한 꽃피는 봄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마스크 없이는 자유롭게 외출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마스크를 쓰기 전에 그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지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그 다음 사연은 공금지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제목, 나의 인생, 나의 행복. 그 옛날 오색 꿈을 간직한 가슴을 나이에 나의 뜻과 상관없이 부모님 시키는 대로 결혼인가 뭔가를 했었지. 돌아보면 쉼없이 고통받으며 힘들게 살아온 나. 남편은 막내면서 아들 타령하며 아들에 집착을 하였어. 그로 인해 두 딸을 기르며 나는 많은 아픔을 겪어야만 했었지. 나는 어릴 적 못다한 공부에 대한 한을 풀고 싶었어. 우리 딸들은 공부를 많이 시켜 박사를 만들고 싶었지. 나의 딸들은 자랄 때부터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제 맡은 몫을 잘해주었어. 덕분에 힘든 시간들 앞에서 나는 용기를 내며 견뎠어. 우리 집 막둥이 딸은 어려서부터 춤도 잘 추고 시도 잘 쓰고 피아노 대회에서 특상, 대상 등 해마다 상을 받아오며 나를 기쁘게 하였지. 선생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제 일은 알아서 잘한다고, 참 기특하다고 하시며 칭찬을 많이 해주라고 하셨어. 그 말을 듣고 눈물 나게 나는 행복했었더랬지. 집에 돌아와 칭찬을 하면 우리 막둥이는 더 잘할게요 라고 말했었지. 잔소리하지 않아도 방 청소며 숙제도 알아서 잘도 하고 기특하게 저녁 때가 되면 쌀을 씻어두기도 하였어. 나는 고마워서 아침마다 우복덩 인물 한번 보자 하며 볼을 비벼댔었는데 세월은 흘러 대학교 가서도 나는 우복덩 인물 한번 보자 하니 쑥스러운지 이제 엄마 귀찮다 라고 하더라.
요즘은 오히려 엄마 한번 안아보자며 내 어깨를 척 감싸 안으면 내가 더 작아서 위를 쳐다보게 되었어. 나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나의 딸들은 잘 커져서 지금 내가 기댈 기둥이 되었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워. 지금 나의 시간들 1분 1초가 아깝고 너무 소중해. 지금도 하고 싶은 일들은 많지만 체력이 따라주지를 않아. 그래도 기억학교 다니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준 나라에 감사하고 우리를 매일 반기며 진심으로 아껴주는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나의 건강도 잘 지킬 수 있기를 부디 바라며 기억학교 다니는 학생 여러분들 모두 저와 함께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아갑시다. 네, 사연을 잘 들어보았는데요. 우리 복덩이, 우리 막둥이에 더 잘할게요 라는 말에 가슴이 찡하게 다가옵니다. 늘 애틋하고 유독 안쓰러운 막둥이는 어느덧 자라서 어른이 되었네요. 쑥스러운 마음에 어르신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하셨겠지만 엄마를 향한 사랑과 막둥이를 향한 서로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서로를 아끼며 의지하는 모습이 추운 겨울날에 움츠러든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듯합니다. 어르신 건강하시고 다음 사연에도 소식을 들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지막 사연은 김재순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제목, 가족과 나. 옛날에 억척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4남매를 키워내며 전부 다 대학을 보냈고 그 외에 뒷바라지들도 필요하다면 돈이 얼마가 들던지 모두 해주었습니다. 아들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보냈고 딸들도 대구에 있는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학비가 필요하면 학비를 지원해줬고 하숙이 필요하면 하숙비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시험을 치면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걸 아니까 아들, 딸들이 저한테 잘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기억학교도 딸이 알아봐주고 소개시켜줘서 다니게 되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사위, 손자, 딸, 아들들 모두 저에게 잘해줘서 매주 번갈아 가며 아들 집에도 가고 딸 집에도 가고 지내곤 합니다. 4남매다 보니 손자도 8명이나 돼서 모아둔 돈으로 추석 명절에는 용돈도 주고 합니다. 나이 먹고 늙어서도 항상 아들, 딸들이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기억학교 다녀서 정말로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지난날의 고단함은 오늘날의 어르신에게 행복함으로 돌아왔네요. 자녀분들과 손주분들까지 다복한 가정에서 김재순 어르신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천년을 살리려 백백년을 살아가리요. 세상은 가만인데 우리만 변하는구려. 부초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네 인생. 오늘도 어르신들의 여러 사연을 읽어보았는데요. 기억학교에 다니시고 난 뒤로 건강을 유지하시며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에 함께하는 기억학교 선생님들도 기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쭉 저희와 함께 하시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학교TV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사연을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다니시는 기억학교 선생님들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